네, 수원FC와 제주전부터 보면요. 제주가 11분 만에 여홍규 선수 지금 22세 자원인데 지금 희한하게 계속 골을 넣고 있어요. 여홍규 네. 선수가 이번에 영입된 선수인데 아주 제 몫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전은 제주가 어느 정도는 좀 비벼볼 만한데 후반전에는 완전히 수원FC의 원사이드한 경기였습니다. 수원FC가 지동원, 안데르손 투입해서 양 측면을 아주 두드렸죠. 이광혁 선수도 오랜만에 나와서 오른쪽에 이광혁 그리고 이용 그리고 왼쪽에 지동원, 안데르손, 이승우 그러니까 측면을 흔드니까 가운데가 약간 약하더라도 결국 제주가 서서히 무너졌습니다. 김은중, 김학범, 이민성 먹이사슬 관계라고. 네, 그래서 결국은 수원 FC가 뭐 이용 선수의 슈터링은 약간의 뭐 이걸 운이라고 봐야 될지 뭐 실력을 봐야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렇게 골이 나올 만한 분위기가 계속 연출이 됐고 후반에 또 이승우 선수의 그 극적인 골까지 나오면서 수원 FC가 승리할 만한 경기였고 승리를 했다. 네. 리그 반만 뛰는 방광혁이라고. 근데 방광혁이래. 이광혁 선수가 나오면 확실히 측면에 네. 달라집니다. 특히 이광혁 선수 자체로도 반대발 윙어의 역할도 있지만 이용 선수가 조금 더 살아남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쪽으로 수비를 끌고 오기 때문에 이날 이용 선수가 모처럼 아주 좋은 모습을 보였다 개인적으로. 이광혁 선수 잘해요. 이광혁 선수 관련돼서 얘기를 좀 전해드리면 네. 많은 팀들이 이광혁에게 좀 관심을 보였거든요. 게임도 못 뛰고 그래가지고. 네. 이광혁 선수가 6월, 7월쯤에 군대를 간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군대를 갈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 수원 FC는 김은중 감독이 어쨌든 빠르게 팀을 바꾸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축구가 지금 앞으로 향후 계속 갈 수원 FC의 축구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게 일단은 실점이 너무 많았던 부분 그리고 어쨌든 새로운 감독이고 팀을 세팅하는 부분에서 수비 안정화를 먼저 가져가는 게 김은중 감독의 생각이었고요. 어쨌든 근데 지금 안데르손이 어쨌든 잘해주고 몰레안 선수가 좀 부진한 부분이 좀 있어서 확실히 앞쪽으로 놓아서 축구하기에는 지금 형태는 썩 좋지 않다. 이승우 선수가 게임에 못 나가는 부분도 그 부분이 좀 있고 그래서 김주엽 선수가 그래서 계속 경기에 나가죠. 네. 그래서 아마 시간이 조금 지나면은 물론 김도균 감독처럼 굉장히 공격적인 축구는 아니겠지만 그 두 분의 성향 차이가 있으니까 지금보다는 조금 더 공격적인 형태로 갈 공산이 크다라는 뭐 본인도 그렇고 준비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제주는 역시 코리아컵 여파가 좀 있었죠. 제주는 사실 많은 분들이 좀 한숨을 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제주가 경기력이 안 좋은 걸 떠나서 무슨 색깔이지? 이렇게 오히려 저한테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대답하기가 왜냐면 초반에 몇 경기에서는 원투 패스로 측면을 활용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첫 경기 빼놓고는 첫 경기는 우리 뭔가 좀 하려는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빠릿빠릿하고. 연승할 때까지 그래도 좀 괜찮았어요.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이게 뭔가 이 애초에 겨울에 준비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어떤 변칙 전술도 너무 많고 변칙 라인업도 너무 많고 이 김학범 감독님의 좀 생각이 좀 많은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또 들고요. 무엇보다 지금 최용준 선수의 폼이 그 기대한 만큼은 조금 안 나오고 있어서 맞아요. 네, 중원에 지금 에너지 레벨이 완전 떨어진다는 거. 지금 이날도 수원 FC전에 결국 밀렸던 거는 이재원, 정승원의 어떤 그 에너지와 제주의 에너지가 차이가 좀 있었다는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여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지금 이탈로 선수가 이날 퇴장당해서 또 다음 경기에 못 나오거든요. 이 상황에서 누가 나설 것인가. 네. 지금 그리고 믿었던 공격수인 서진수와 진성욱이 지금 약간 그 저희끼리 얘기로 1인분도 지금 못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진성욱이 때문에 기회는 만들던데 작년보다는 좀 진성욱이 낮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골 넣었을 때만 해도 역습 때 진성욱이 이거지. 왜냐 성남 임대 시절에도 보여줬던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요. 지금 오히려 최전방에 박아두니까 장점이 좀 사라지는 느낌. 그리고 결정적인 기회를 너무 쉽게 놓치는 거. 그리고 서진수는 너무 쉽게 놓죠. 그리고 결정적인 기회를 잡지 못한다는 거. 그 두 선수가 지금 이렇게 살아나지 못하면 왜냐면 상대 팀들은 뻔히 알아요. 유리 조나탄만 막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리 조나탄도 자꾸 내려와서 플레이하고 그러니까 공격에 풀리지 않는 거는 작년이랑 크게 다르지 않다. 지금 되게 답답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누구죠? 또 측면 선수? 탈레스 선수. 왜 안 나와? 지금 헤이스 선수가 지금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계획은 탈레스가 우선이었는데 그래서 지금 제주는 뭐 일단은 5월, 6월 달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여름에 아마 좀 이적 시장에서 반등 포인트를 잡아야 되지 않을까. 네, 여러 명의 지금 뭐 후보군 같은 게 지금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미드필더 쪽 그리고 공격수 쪽에서 뭔가 변화가 좀 필요해 보이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자, 두 번째 경기 가볼까요? 네. 포항과 김천의 경기. 1, 2위 팀의 맞대결로 관심을 모았었는데
1, 2위 0대 0. 지금 네. 11위, 12위 0대 0이었어 이번에. 오히려. 그러네. 좀 뭔가 좀 신중했다는 느낌이 좀 나오는 그런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0대0. 예, 네. 말씀하신 대로 신중한 경기가 진행이 됐고요. 포항은 지난 경기와 같은 라인업을 들고 나왔었고 김천은 조금 변화를 줬었는데 네. 그래도 포항이 조금 더 밀어붙이는 양상의 경기였는데 저는 후반 90분 이후에 정재희 선수만 지켜봤는데 그 슈터링 같은 게 좀 네. 애매해서 예, 안 들어가더라고요. 어쨌든 뭐 양 팀 다 좀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뭐 또 나쁘지 않은 결과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결국은 한 가지의 메시지를 던진 것 같아요. 저는 이 경기 보면서 두 팀이 진짜 단단하구나. 그러니까 저는 포항보다는 김천이 내 생각보다 훨씬 단단한 팀이었는데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경기였어요. 예. 왜냐하면 서로 멤버가 괜찮기 때문에 서로 맞붙어도 이제 어느 한쪽이 크게 밀리는 양상이 안 나와요. 난 그게 김천이 올해 잘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근데 대신 두 팀의 한 가지 숙제는 이 결정력이었죠.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뭐 골 나오긴 했지만 이날 보면 어떻게 그렇게 하나가 진짜 하늘로 올라가고 공이, 그러니까 이런 경기에서도 이길 수 있으면 이제 진정한 선두권이 되는 건데, 두 팀 모두에게 좀 아쉬운 경기가 아닌가. 네, 결정력 부분이 지금 김천도 그렇고 포항도 그렇고 좀 숙제로 남았다. 포항 역시 마지막 퍼즐은 조르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조르지 선수도 이제 슬슬 조급한 것 같아요. 그렇지. 이날 지금 이재형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좀 급한 게 저는 보였어요. 원래 슈팅 각이 안 나온 상황인데 때리고 막 이랬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르지가 굉장히 이타적인 플레이를 많이 했었는데 약간 조급해진 것 같은 느낌들이 좀 있어요. 예. 그래서 조르지 선수까지 마무리를 해주면 포항이 훨씬 더 좋은 축구를 할 수 있고, 지금 어쨌든 뭐 수비 라인은 저희 기대보다 훨씬 더 잘 짜여져 있고 미드필드도 지금 좋고요. 사실 박찬영 선수에 대한 있지만 전민경 선수가 돌아오면 되고 황인재 선수는 진짜 거의 국밥이에요. 예. 리그 최고 수준의 골키퍼. 예. 근데 조리 선수 계속 지금 사이드 뒀다가 가운데 뒀다가 지금 그렇게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그 조리 선수가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어서 계속해서 지금 뭐 정재희 선수, 이호재 선수 이런 교체 카드로 지금 승부수를 띄우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네. 김천의 든든한 수비를 뚫지는 못했다라는 부분 좀 있고, 어쨌든 양팀 승점 1점씩을 나누고 가지면서 순위는 그대로 유지를 하게 됐고요. 네. 예, 김천 진짜 훨씬 견고하고 정영용 감독의 전술은 일부용이었나?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지금 많고, 네. 예, 어쨌든 김천 견고합니다. 예, 지금 김천도 역시 말씀드린 마무리. 유강현 선수가 저는 김천에서 터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정치인이 지금 터지고 있고요. 예, 유강현 선수는 아직도 좀 0점 조절이 좀 안 되는 모습인데, 어쨌든 수비도 단단하고 미드필드가 워낙 좋기 때문에 네. 쉽게 무너지지 않는 경기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전북의 경기. 네. 서울이 2대3, 전북이 3대2로 승리를 했습니다. 뭐 포항, 김천, 대구, 대전전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팬들이 봤을 때, 제 3자가 봤을 때 정말 재밌는 경기. 재밌었어요. 근데 약간 양팀 팬들 입장에서는 정말 똥줄이 타는 경기였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재밌었던 게 이게 경기가 어쨌든 골이 들어갈 때 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난타전 양상으로 진행된 게 네. 그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뭐 레알 맨시티의 3대3 경기도 재밌다고 하는데, 그 경기 보면 양팀 감독이 어떤 전술 변화, 라인업의 변화를 줄 때 바로바로 이제 골이 터지면서 이거 역시 축구는 감독 노름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날 전반에 나온 네 골은 그냥 조금 달랐어요, 느낌이. 네, 실수가 많았고, 송민규의 첫 골은 최철원 선수의 실수에서 비롯됐고, 이영재 선수의 골도 이영재가 잘 찬 것도 맞지만 그 니어 포스트를 골키퍼가 못 막으면 사실 수비수들도 할 말이 없거든요. 봤죠? 그 이영재 사진. 이영자. 맞어. 어디 누구였더라? 통신사에서. 나도 그거 누가 네. 보여줘가지고 한참 웃었네. 이영자. 근데 이영재 선수가 잘 찼지만 그 니어 포스트 정도는 뭔가 막았어야 되는데, 들어보니까 최철원 선수가 조금 골키퍼를 좀 늦게 아마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인가 아마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 어떤 기본기 같은 문제가 아닐까, 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런 두 장면에서 굉장히 아쉬웠고, 근데 반면에 서울이 두 골을 따라잡았다는 거는 올해 서울이 좀 달라진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뭐 이날 경기 패하면서 연패를 했지만 특히 첫 골도 그렇지만 두 번째 골 같은 경우에는 측면에서 어쨌거나 뭐 최준 선수가 공을 살려냈고, 측면 크로스에 의해서 일루첸코가 팔로세비치가 골을 넣는, 근데 이게 김기동 감독의 포항 시절에 가장 많이 나왔던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김기동 감독이 지금 수비 쪽의 문제로 인해서 뭔가가 팀이 지금 치고 나가지 못하지만 공격 쪽은 지금 매 경기 두 골씩 넣고 있고, 공격 쪽은 조금 포항
시절의 어떤 그런 기동볼의 그 모습을 조금 취하고 있다. 일루첸코도 확실히 살아났고, 근데 역시나 문제는 수비. 예, 그래서 2대2가 됐지만 후반 4분에 이거는 뭐 어쩔 도리가 없어요. 이거는 그 본인은 그렇게 얘기했죠. 헤딩이 안 좋아서 발로 했다고 하는데 거기서 그 발로 그렇게 때린다는 거는 진짜 가르나초 골이었어요. 네, 진짜 가르나초와 같은 아주 멋있는 골이었고 전병광 선수가 결국 경기를 끝냈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전북은 이 감독 대행만 오면 왜 잘하는데라고도 아마 많은 분들이 얘기할 텐데 결국은 포인트죠. 네, 왜냐하면 코치를 하다 보면 옆에서 다 보잖아요. 예, 왜냐하면 막 감독이 어떻게 했을 때 요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고민도 할 거고 그런 의견도 낼 거고. 저는 명확하게 하는데 플랜 A의 실패예요. 그러니까 전북이 감독을 잘 못 뽑았다는 반증인 거예요. 그렇죠, 반증인 그렇죠.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선수를 잘 활용할 수 있을 만한 감독을 데려오지 못했기 때문에 감독이 나간 뒤에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새로 뽑을 감독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잘 연구를 하고 뽑아야 된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2년 연속 감독 대행이 잘하는 거는 별로 그렇게 환영할 만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어쨌든 간 반등은 한 건 좋지만 그냥 포인트가 그만큼 많았다는 거예요. 뭐 그 이재익 선수를 투입하는 거나 뭐 이영재 선수, 전병관 선수 투입하는 게 지금 하나같이 다 먹히고 있거든요. 근데 작년에도 그랬잖아. 맹성홍의 풀백 기용, 뭐 백승호의 공격형 미드필더 기용, 김두현 대행이 한 개 다 먹혔거든요. 구자룡 시프트가 대단했죠. 구자룡 시프트부터 해서 그러니까 그런 게 반드시 좋아할 만한 일은 아닐 수도 있겠다. 근데 어쨌거나 지금 봤을 때는 박원재 대행이 포인트를 잘 짚어서 팀이 지금 이번에 첫 역전승, 첫 연승. 네, 그리고 순위도 8위까지. 지금 상스랑 1점 차예요. 그러니까 조만간 아마 전북은 이 기세면은 뭐 4위, 5위는 금방 할 수 있는. 전북은 전북이다. 덕분에 감독을 뽑을 수 있는 시간을 좀 벌게 됐고 네. 그래서 뭐 대구전까지도 전북 박원재 대행으로 가겠다라는 얘기도 나왔고요. 네. 예. 어쨌든 서울은 저는 게임 보면서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비가 불안했지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은 조금씩 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따라잡고 이런 게 작년이랑 달라진 점이에요. 근데 실점이 너무 많아. 그리고 대부분은 이 스스로 무너지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압박을 했을 때 어제도 이번에도 기성용이 뺏기고 뭐 누가 뺏기고 누가 흔들려서 그런 실점이 많다 보니까 이 안정감 문제. 그래서 김기동 감독이 왜 삼선이랑 센터백을 자꾸 영입해달라고 했는지가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자리를 아마 어떻게든 여름에 뭔가를 좀 변화를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김기동 감독도 뭐 운에 대한 얘기도 좀 했었고, 네. 예. 뭐 근데 어쨌든 뭐 이거 다 극복해야 됩니다. 예, 서울이 지난 몇 년간에도 사실 뭐 좋았던 경기도 있었고 그렇지만 그런 네. 고비를 넘기 못해서 이제 결국에는 상승을 못 갔었는데 김기동 감독이 물론 팀을 만드는 부분도 있지만 저런 심리적인 부분도 이제 잘 해달라는 마음에서 이제 거액을 주고 영입한 거거든요. 그 부분도 넘겨야 될 몫이라고 봐야 됩니다. 예. 대구와 대전전 마지막으로 네 보겠습니다. 대구는 이전과 조금 달라진 분위기로 경기를 진행을 했습니다. 물론 감독 교체에 대한 부분이 있었지만 대부분 그랬을 때 하루 준비하고 왔었을 때 거의 비슷하게 하거든요. 네. 대구는 좀 변화의 폭이 상당히 좀 컸던 경기. 그러니까 멤버가 사실 세징야 에드가 다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바셀로스까지 빠졌죠. 네. 그랬던 상황에서 사실 정성호 대행이 만들 수 있는 변화의 폭이 얼마나 될 거라고 했었는데 의외로 경기는 기존과는 굉장히 많이 다른 파이팅이 있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B팀이 저런 식으로 경기가 운영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구는 새로운 감독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축구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좀 어느 정도 보여준 경기. 그래서 팬들도 상당히 승리하지 못했지만 어느 정도는 그래도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좀 만족하지 않았나라는 부분들을 얘기들도 좀 많더라고요. 좋아하시더라고요. 지난 경기 때도 괜찮았어요. 파이팅이. 네. 어쨌든 하지만 역시 마무리가 안 됐던 부분. 유슈팅 연계입니다. 네. 그 부분은 뭐 대구의 현실을 보여주는 부분이 아닌가. 역시 마무리해주는 건 그래도 세징야 에드가였기 때문에 지금 선수들이 좋은 플레이를 하더라도 만드는 걸 마무리까지는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저 선수들이 진짜 부상이고 또 에이징 커브도 좀 어느 정도 온 상황이기 때문에 네. 새로운 박찬영 감독의 고민이 상당히 좀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맞아요. 고재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고재현 선수가 진짜 깊은 침묵을 깨고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아는 고재현으로 좀 돌아온 것 같습니다. 네. 고재현 선수가 역시 해줘야 돼요. 고재현 선수가 두 자리 득점까지 해줘야지 세징야 에드가에 대한 부분도 좀 덜어낼 수 있고 네.
대구가 향후 뭐 물론 군대를 가야 되긴 하지만 판을 짜는데 중심이 될 선수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고재현 선수의 부활은 상당히 좀 기쁠 것 같고 이제 김강 선수 군대 가기 때문에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 스쿼드 세팅을 지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너무 안 돼 있어요, 뭐가. 그러니까 B팀을 열 몇 명 뽑고 뭔지 알겠어요. 어떻게 운영하겠다. 나중에 수익 창출 어떻게 하겠다. 근데 지금 1군 자체가 너무 너무 빈약해. 한 명만 빠져도 지금 구멍이 숭숭 나는 그런 스쿼드 상태입니다, 대구가. 네. B팀을 결국 잘 써야 되는데 네. 예, 이날 조금 가능성을 보였다는 점에서 팬들이 좀 기분 좋아하시는 것 같고요. 대전은 경기력이 너무 안 좋아. 네, 안 좋습니다. 네. 그나마 다행인 거는 수원 FC 전보다는 조금 낫습니다. 음. 예, 그날보다는 찬스도 조금 있었고 물론 수원 FC 전도 찬스가 있긴 했었는데 그나마 긍정적으로 본다면 그거 하나. 그러니까 다시 선수들이 할 마음 의지가 있다라는 거. 근데 이날은 뭐 사실 이민성 감독이 호사 시프트로 경기를 준비했었는데 네. 그전 경기 아껴서 했는데 표현 그대로 쓰나 아껴다 똥됐다라는 거 이제 대전 관계자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쳤나 보네요. 예, 호사가 빠져가지고 지금 뭐 그래서 결국에는 대전도 변화를 준 게 일단은 진경선 코치가 올라왔죠. 예, 진경선 코치가 수비 쪽이나 이런 쪽을 잘 만든다고 하니까 일단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전은 이민성 감독에 대한 변화가 당장 있을 건 아니라서 일단은 기존 체제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느냐 중요한데 부상자가 돌아올 기미가 안 보입니다. 예, 말씀드렸던 5명 다 또 얘기해야 되네. 누구죠? 스트라이커 구택, 이순민, 박진성, 강윤성, 김준범. 그러니까 이 중에서 그나마 돌아올 가능성이 있는 박진성, 이순민도 이번 달까지 쉽지 않다고 합니다. 다음 달까지 돼야 돼요. 여기 호사도 당분간도 쉽지 않습니다. 아론 선수는 다음 경기 좀 돌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정도 지금 차이라 선수가 없어서 지금 노동건 선수 B팀에서 지금 올렸잖아요. 네. 예. 근데 계속해서 지금 근데 뭐 그 말도 맞아요. 대전이 과연 저렇게까지 무기력하게 무너질 멤버냐 또 그것도 사실은 크게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팬들이 있는데 일단은 큰 변화가 없다고 하면은 뭐 팬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민성 감독을 믿어야죠. 예, 이민성 감독도 뭐 의지가 있고 하겠다는 무엇보다 선수들도 하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민성 감독을 쉴드 치는 게 잘 포장해 주는 게 아니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구단이 쉽게 못 가는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저 선수들이 지금 새로운 감독이 와도 결국에는 부상 선수들이 돌아와야지 이 팀이 제대로 가거든요. 근데 새로운 감독이 와서 그 리스크를 안까 아니면 이민성 감독이 새로운 그 부상자들이 돌아와서 한 축구를 더 기다려볼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안 좋은 거는 팩트. 경기력이 안 좋아요. 네, 제일 안 좋은 것도 팩트. 예. 지금 꼴찌인 이유가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대전은 저 선수들이 돌아오기 전까지 과연 어떻게 첫 승에 대한 혀를 뚫느냐. 첫 승은 있죠. 네. 승리에 대한 혀를 뚫느냐가 있는데 그 고민에 대한 거는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지금 대전이 예전에 허정무 이사장 있을 때부터 거기는 경기력을 더 전담을 했었으니까 그래서 이 선택에 대한 거를 축구적으로는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좀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건 사실이라 이 부분에 대한 결정도 사실은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예, 그런 게 좀 있어요. 예.